제 이름은 윤수윤입니다. 저는 90세입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나 아침을 차려 먹고 매일 산책하며 안경 없이 책을 읽고 기억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네요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전자가 좋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저는 그저 제 접시에 무엇을 담는지 알았을 뿐입니다. 저는 병을 치료하지 않았고 병이 생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제 또래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한 명은 숨이 차서 걷지 못하고 다른 한 명의 가방은 움직이는 낙곡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차문이 아닌 낙봉지를 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통증에, 피로에, 나쁜 잠에 익숙해집니다. 나이 탓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나이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먹어온 것들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었더라도 말입니다. 급진적으로 굶주림으로가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단순하고 살아있는 따뜻한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제 두 번째 젊음이 시작된 5가지 간단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음식들이 제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90세까지 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무관심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어르신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0분이라고 적어주세요. 만약 공감되신다면 1분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료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제 아침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작되는 것, 제게 맑은 정신과 가벼운 마음을 준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아로니아, 블랙 추크베리. 작고 떨지만 약 한 선반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이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행해서가 아니라 이웃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은퇴한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녀는 혈관을 젊은이처럼 유지하고 싶으면 아로니아를 우려 마셔. 많이는 필요 없고 매일 마셔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베리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말린 아로니아 한 줌을 보온병에 넣고 2-5시간 우려내어 하루에 반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겨울에도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혈압이 오르면 누워야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시계처럼 규칙적이고 조용했습니다. 아로니아는 특별한 베리입니다. 악국에서 살 수 없는 만큼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천연 색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혈관을 보호하고 눈과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를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안나 파블로브나는 저와 거의 동시에 은퇴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74세였습니다. 항상 아침에 특히 머리가 어지럽다고 불평했습니다. 방 안에서 떠다니는 것 같다고 했고 손도 계속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혈관이 약하고 나이 탓입니다 라고 말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그녀는 약을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로니아를 먹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말린 아로니아 한 병을 가져다주고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알려주었습니다. 2달 후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길 건너편에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르가리타,
나 다시 혼자서 두려움 없이 걷고 손가락도 예전처럼 따뜻해. 거울에도 모자를 항상 쓰지는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베리입니다. 이국적이거나 수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 토종 아로니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온병에 두세 시간 우려내어 주스처럼 마십니다. 말린 것이나 신선한 것을 죽에 넣거나 설탕 없이 사과 주스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조금씩 가하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혈압변화, 손가락 냉증, 머리 무거움을 겪는다면 그냥 시도해 보세요. 아로니아는 급격하게 작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마치 몸의 질서를 되찾아주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만약 이미 이 베리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에 힘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직 모르신다면 참고하겠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헛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음식, 입안 차이, 일로우 허브, 평온을 되찾아주는 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특히 우리 마을에서는 많은 집과 가족들이 입안 차이를 마셨습니다. 할머니들 선반 3리터짜리 병에 담겨 있었죠. 보통 차처럼 우려 마셨는데 맛은 더 부드럽고 마신 후에는 쓴맛이나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잊혀졌습니다. 상점들은 행료가 든 상자로 가득 찼고 입안 차이는 유행에 뒤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전에 저는 다시 입안 차이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안 차이는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내면의 긴장을 풀고 수면과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약 없이, 습관성 없이요. 저녁에 입안 차이 한 꼬집을 우려냅니다. 10에서 15분 정도 우려낸 후 설탕 없이 따뜻하게 마시고 가끔 아로니아 우린 물을 한 방울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이완되고 생각이 가라앉으며 불안한 꿈 없이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저녁이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약은 도움이 되지 않고 기운만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온병에 입안 차이를 담아주며 검은차 대신 하룻밤만 마셔봐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있잖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잠 못 들 거라는 생각 없이 잠들었어. 그냥 누웠는데 누가 내 눈을 감겨준 것 같았어. 입안 차이에는 뇌, 심장, 이가 과부하 없이 작동하도록 돕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간을 부드럽게 정화하며 조직에서 체액 배출을 개선하여 부종을 줄이고 몸의 무거움을 덜어줍니다. 특히 신체의 모든 것이 조금 더 민감해지는 중년 이후에 좋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말린 풀 한 티스푼을 뜨거운 물 300ml에 넣고 뚜껑을 덮어 10에서 15분간 우려냅니다. 공복이 아닐 때 따뜻하게 마십니다. 낮에 마셔도 되지만 저녁에 단차나 커피 대신 마시면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 조용함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잠자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고 싶다면 시도해 보세요. 만약 이미 주방에 입안 차이가 있다면 댓글에 평온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면 저녁을 기다려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내면의 균형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 메밀죽. 단순하고 저렴하며 알고 보니 오래 지속됩니다. 만약 제게 평생 가장 자주 먹은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메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이어트 때문도 유행 때문도 아니고 제가 메밀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음식인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0세가 되었을 때 혈당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무기력함, 쇠약감,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등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치를 잘 관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흰빵과 단빵을 끊고 대신 간단한 메밀죽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때로는 낮에 소금이나 기름 없이 물에 끓여서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몇 주 후 식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에는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움 없이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메밀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지지해 줍니다. 메밀은 느린 탄수화물이 풍부하러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에너지를 줍니다. 마그네슘, 철분,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약국에서 파는 첨가물 하나 없이 가능합니다. 볶지 않고 부드럽게 끓이면 위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제 조카 타냐는 평생 바쁘게 먹고 되는 대로 간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냥 밤에 불렸다가 아침에 끓이기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한 달 후에는 리타 이모, 저 처음으로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저녁에도 힘이 더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행하는 아침 식사가 아니라 메밀입니다. 단순하고 믿을 수 있으며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메밀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집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1. 이 비율입니다. 메밀 한 컵에 물 2컵 약한 불에서 15에서 20분간 끓입니다. 기름, 소금 없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끓인 후 아로니아 우린 물이나 따뜻한 아마시유 한 스푼을 약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메밀은 기초와 같아서 노력이 필요 없지만 기반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메밀을 먹는다면 댓글에 기초라고 적어주세요. 아직 먹지 않는다면 접시에 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봅시다. 네 번째 음식, 미역. 약국만큼 요오드가 많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40대에 처음 미역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때는 갑상선에 대해 아무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작아졌으며 예전보다 기운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수치가 하한선에 가깝네요. 해산물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역은 바로 맞았습니다. 무겁지 않고 맛은 약간 짜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샐러드나 죽에 조금씩 넣거나 때로는 반찬으로 따로 먹습니다. 몇 주 후 손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돌아왔으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역은 요오드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B군, 철분,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을 돕고 혈관을 청소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부드럽게 낮추고 간이 과도한 부담을 처리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제 이후 로자 안드레 브나는 평생 무기력함과 머릿속이 안개 낀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루 걸러 미역을 먹기 시작했는데 샐러드에 넣거나 반찬으로 한 스푼씩 먹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마르가리타, 마치 누군가 안에서 불을 켠 것 같아. 기억력도 좋아지고 목도 더 이상 시리지 않아. 음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식초와 설탕이 든 병조림은 사지 마세요. 해롭기만 합니다. 말린 미역을 물에 두어 시간 불린 후 헹구고 기름 한 방울이나 첨가물 없는 질이 좋은 냉동 미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당근, 메밀, 삶은 비트와 함께 샐러드에 넣습니다. 반찬으로 한두 스푼 따로 먹거나 야채 수프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미역을 멀리했다면 서둘러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를 주세요. 만약 이미 먹고 있다면 댓글에 요오드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막 시도하려 한다면 포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악이 아니라 간단한
음식 한 스푼으로 갑상선과 혈관을 돌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봅시다. 5번째 음식, 사우어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절임.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양배추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항상 식초나 설탕 없이 양배추, 당근, 약간의 소금만 넣어 큰 병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감자나 생선 요리에 곁들여 먹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진정한 지원군이다. 사우어크라우트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되고 간이 과부하되지 않으며 면역력이 강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70세에 특히 그 힘을 느꼈습니다. 그때 소화 문제, 복부 백만감, 식후 무거움, 졸음 등이 있었고 식욕은 있었지만 음식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한 스푼씩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냥 곁들여 먹었습니다. 몇 주 후 가벼워졌고 한 달 후에는 마치 몸 안의 모든 것이 더 조용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기분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 이것은 또한 나이가 들면서 종종 부족해지는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섬유질, 칼륨, 비타민 B군, 특히 뇌 기능을 돕고 불안을 줄이는 B6도 있습니다. 실생활 이야기입니다. 제 이웃 안나는 78세입니다. 항생제 치료 후 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했지만 그녀는 사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양배추부터 시작해봐.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집에서 만든 걸로 내가 한 병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와서 말했습니다. 마르가리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배가 편하네. 그리고 몸도, 머리도, 기분도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어떻게 먹나요? 식전에 한두 스푼 먹거나 샐러드에 약간 넣되 마요네즈는 넣지 마세요. 식초, 설탕, 방부제 없이 오직 양배추, 당근, 소금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유지되며 내면에 짜증이 쌓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양배추를 식단에 추가하세요. 단순하고 살아있고 구하기 쉽습니다. 만약 이미 냉장고에 있다면 댓글에 시다. 하지만 확실하다라고 적어주세요. 시도해 보려 한다면 한 스푼부터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누가 약국과 극단적인 방법 없이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